한 주간 사회를 들끓게 한 이슈에 대해 치밀한 법적 근거로 설명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신장식 변호사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이스타항공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직 의원,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인데 구속영장이 청구됐네요. 예, 영장이 청구됐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어쨌든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회기 중이 아니라 회기 중일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 체포동의안 의결이 될 거냐 또는 체포동의안 의결 전에 이상직 의원이 자진 출두할 거냐 이런 게 이제 지금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국회 협조를 어쨌든 받아야 될 텐데 지금 네네. 여당이 선거에 너무 크게 져가지고 이거를 거부를 못할 것 같은데요? 예, 거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대검이 일단 법무부가 국회에 또 이거 체포동의안 처리해달라고 이제 전달을 하게 되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 받고 나서 24시간 지난 이후에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되는데요. 예전에는 뭐 방탄국회다 해가지고 표결 잘 안 하거나 72시간 넘겨서 그냥 무의로 돌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은 72시간 지나서 의결 안 하면 다음 본회의 때 또 바로 올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도 방탄국회로 운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금 정세적으로 보더라도 여당이 절대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 다당 출신의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을 방법은 사실은 예. 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방탄은 어렵고 그렇다면 네네. 이상직 의원도 스스로 판단했을 때 이거 괜히 네. 그 요청했다가 안 되면 모양 빠지니까 스스로 빨리 나가시는 게 나아요. 자진 출석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가운데 하나 같은데요? 예, 그게 사실은 여러 가지로 본인도 그렇고 그다음에 민주당 본인이 어쨌든 당을 떠나긴 했지만 민주당 당적으로 당선된 분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봤을 때 자진 출석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원구 세모녀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태현 살인 등 기존 혐의 이외에도 스토킹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고 하는데 이건 뭐 어쨌든 살인이란 큰 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김태현이 검찰에 송치될 때 취재진들 앞에서 이렇게 뻔뻔하게 눈 뜨고 있는 것도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죄책감이 든다 얘기하면서 무릎을 꿇었는데 이 이야기하는 말하고 그 행동하고는 쭉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말만 반성하는 듯한 그런 행동에 오히려 기자회견을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네.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주빈 같은 경우하고 겹쳐서 많이 떠올리셨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자신을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세상을 전부 다 자기 소유, 자기가 핸들링 하려고 하는 성향이 저는 조주빈이나 김태현에게 모두에게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뭐 자기도 그 조주빈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드디어 악마를 멈출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그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도 거기서 며칠을 긴 시간을 거기서 보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소유욕이 강한 거죠. 자기 손아귀에 뭔가를 쥐고 흔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고 이런 얘기들조차도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면서 이렇게 좀 감형을 노리는 것까지 한 두 가지 정도 그런 요인이 작용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 세 명이나 잔인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아마 뭐 법정 네. 최고형이 내려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그렇죠. 지금 본인이 무슨 뭐 고의성이 있었다든가 혹은 우발적이었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는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뭐 고의가 있느냐 아니면 우발적인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항상 재판에서는 관건이 되는데 사실 우발적 범행이었다면 그 동생은 그 범행 대상으로 계획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우발적으로 동생을 살해했다면 그 다음에는 그 현장에서 벗어났어야 돼요. 따라서 이것이 그 미필적 고의남아, 즉 누가 있으면 원래 범행 대상은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들도 범행의 대상으로 삼을 거야 라고 하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 보죠. 오늘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첫 재판이 있었는데 그동안 아이의 네네. 엄마로 알려졌다가 언니로 밝혀진 김 씨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이 공소 사실 네. 인정했습니까? 예, 공소 사실 다 인정했습니다. 예. 결국 그래서 이제 김 씨 같은 경우는 살인, 뭐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 보육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고
공소 사실 전부 다 인정을 했죠. 근데 뭐 나머지 법들이야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살인의 고의가 있었고 했던 부분을 본인이 자백했고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김 씨 같은 경우는 뭐 그 살인죄가 인정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아, 근데 문제는 뭐 혐의는 다 인정했고 뭐 그렇죠. 범행도 거의 명백하니까. 근데 네네네. 그 바꿔치기 했다고 하는 게 이제 경찰의 판단인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 석 씨가 친모가 인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확실하게 인정이 되는 건 이제 사체 유기 미수, 그러니까 그 아이를 어디 박스에 넣어서 사체를 어디 다른 곳으로 옮기려다가 못했다,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해서 못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인정하기 때문에 사체 유기 미수가 확실히 인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미성년자 약취 유인입니다. 그 사람을 바꿔쳤다, 아이를 바꿨다라고 하면 미성년자 약취 유인인데 이게 이제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느냐는 이제 검찰이 어느 정도 그 증거를 수집했느냐. 이 정황 증거도 증거는 증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는 법정에서 따져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서 네, 맞습니다. 한 명은 사망이고 한 명은 실종이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러면.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이게 사실은 이 뭐 형사법에서 굉장히 오래된 논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체 없는 살인 사건 이런 것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주변 정황으로 봤을 때 분명히 살인을 했는데 사체는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도 살인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는데요. 주변 정황이 매우 강력한 주변 정황들이 있다면 사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살인의 죄가 인정된 사례들이 또 국제적으로 보면 있기 때문에 약취 유인 그 아이를 바꿔쳤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것까지는 아직은 좀 공개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법정에서 결과적으로는 과학수사 등을 통해서 법정에서 검사가 얼마나 입증하느냐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우리가 뭐 사체 없는 사건 이야기하면서 정황 증거를 얘기합니다만 이 사건은 네네. DNA가 있기 때문에 정황이라고 말할 수도 네. 없는데 본인은 DNA가 그러니까요.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네네.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법정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 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석 씨의 이야기를. 본인이 보호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본인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좀 DNA 증거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고집하는 거는 뭔가 다른 보호해야 될 사람이나 본인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감추고 싶은 그 무엇이 있는 것이라서 이런 부분은 아마도 그 뭐 심리 검사라든지 이런 것까지 아마 법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석 씨에 대한 혐의는 사체 유기 미수, 예. 미성년자 하고 약취 유인? 약취 유인 근데 이렇게 됩니다. 약취 유인은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예, 예. 그 부분이 저는 그 증거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검찰에서 강력한 정황 증거가 좀 나와야 될 것으로 보여요. 예. 계속 다퉈질 겁니다. 근데 주변은 다 손가락은 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데 딱 그러냐 이게 아직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뭐 석 씨 입장에서는 지금 뭐 완벽한 증거가 나와도 계속 부인할 수밖에 없는 DNA도 부인했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재판이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서 좀 답답한 재판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답답한 재판이 될 것 같고요. 한편으로 보자면 어쨌든 심리검사를 통해서 그 검사 과정에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보호해야 될 게 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드러나면 심리분석을 통해서 드러나면 자백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저는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장식 변호사였습니다.